논란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는 지금 검찰 수사 가능성도 있고 이미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도 돌입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또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최측근이지만 이런 어찌됐든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논란이 큰 사건에 있는 인물을 계속 중용해서 의혹이 확대되는 이 상황, 이게 좀 혹시 후보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으신지, 계속 그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먼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왜 안 막았냐, 왜 살펴보지 않았냐 말씀하시지만 본인이 나름 결단을 해서 사퇴한다고 사임 퇴임 인사를 왔으니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내용도 모르는데 말릴 수도 없고, 또 지금 사후적인 상황, 확인된 사항들 보면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월급도 가압류당하고, 공사사장이 사기죄 여부도, 재판도 받고 있고, 그 외에 이런저런 관련 업자들과 관련된 여러 소문들이 실제로 있어서 당신은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본인은 사퇴했다는 것이고요. 이분은 사실 저희가 민간 전문가를 공채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일을 저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또는 뭐 하려고 그 민간에 전혀 1년씩도 없는 전문가를 채용했겠습니까? 유한기 씨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런 점을 한번 살펴주시고, 사퇴 압박을 했다는데 저는 사퇴할 압박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아마도 자기들 사이 내부 문제인 것 같고, 녹음된 내용이 여러 개가 있다는데 그 중에 본인이 어떤 용도로 생각을 하고 녹음된 것만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의심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동규 씨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이 맞고 나름 역량이 있다고 봐서 시설관리공단에 기업본부장으로 채용됐고, 나중에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합병했고 거기서 그 역할을 계속 맡은 것인데, 이 사람하고 다른 우리 정진상 정책실장이라고 저는 보통 부릅니다만, 성남시와 경기도시의 정책 업무를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정책 업무를 한 거죠. 근데 거기하고 아는 사이니까, 아주 오래때 아는 사이니까 통할 수 있었을 테고요. 그것 자체를 무슨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사실 맞다. 수사 중이니까 거기서 내용이 밝혀지겠죠. 의심된다는 이유로 정부 배제하면 아마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뭔가 부패 일탈 행위를 한 사람과 통화를 한번 했다. 그 사람하고 아는 사이다. 그 이유로 배제를 하면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본인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야 저희가 판단하고 또 문책하고 또 나중에 인사에 대해서 감안하겠지만,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분님께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일원이라도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와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득을 취하는 것이 돈만은 아니라는 의심을 갖고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좀 논란이 됐죠. 이게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네. 이 권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그리고 이 후보가 거기에 모종의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해당될 수 있죠. 혹시 김희원 패널님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하고 처벌받는 거 감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슷하죠. 네, 제가 이게 워낙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거를 제가 다
확정된 게 아닌 의혹이라는 수준인 거는 네, 네.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사람들이 주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부정확한 정보로 사람을 지배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알았고 그 때문에 2차 가해에 가담하는 역사적 죄를 지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언론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순일 대법관은 저는 정말로 일면식도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대법원은 13분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 한 명을 뭘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군가 부탁했다고 자신의 법적 판단, 양심과 법률의 판단을 바꿀 거라는 상상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쉽게 말하면 제가 2015년에 이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그 초기 투자자들은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삼중의 보호막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저는 민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재명 뭐가 씨알도 안 먹히더라. 뭐 그런 얘기도 사람들이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실제로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건 부정부패 세력이기 때문에 이 대장동 토지를 구입한 그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 안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금융이라고 하는 뒤로 숨었고 또 SK라고 하는 또 뒤로 숨었고 그 안에서 무슨 이상한 이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또 숨었던 거죠. 아주 꽁꽁꽁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들과 무슨 그 당시에 연관을 나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두 번째로 제가 2015년에는 경기도지사 생각도 안 할 때입니다. 생각도 안 할 때인데 경기도지사를 나가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부당한 기소를 당하고 부당한 기소를 당해서 항소 실수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에게 뭔가 이렇게 로비를 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로스트가 나무수도 아니고 그때 이들과 뭘 했다. 이 상상이 저는 왜 가능한지 좀 이성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공직선거법 이제 사건에서 네. 또한 30여 명의 변호사를 네, 쓰시고 네. 변호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불했다고 이제 네, 해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당하게 다 지불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무료 변론도 사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친분이 가깝든 안 가깝든 사실 무료 변론을 네. 피해서야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이제 김현 패널께서 이제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는 소위 인권 변호사들의 이제 활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적다 보니까 생긴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부한 대법관을 포함한 세 분 전직 민변 회장들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올려준 거죠. 만약에 이걸 이제 이익이라고 보면 140명 정도가 참여했던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시절에 그 변호인단은 도대체 얼마를 준 겁니다. 한 사람당 300만 원만 줘도 100명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140명. 그리고 저는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제가 10년 전까지 변호사를 했는데 330만 원을 통상적으로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 그리고 많이 받으면 500만 원. 정말로 엄청나게 복잡한 무죄 사건 이러면 700만 원 정도를 받은 게 거의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 1, 2, 3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는 거 수사 단계에서 한번 선임한 것까지 하면 10명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담당 변호사라는 걸 여러 명을 지정해 놓습니다. 뭔가 대신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10곳인데 제가 신급별로 3신급을 따지면 제가 2억 5천 몇백 몇십 몇만 몇천 몇백 몇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계좌 통장으로 두 개의 통장으로 다 송금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 보면 평균적으로 저는 신급별로 8, 9천만 원을 낸 거예요. 한 신급 재판에. 여러분은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민들은 보통 300만 원을 내고 받습니다. 그리고 복잡해도 10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요.
어떻게 어떤 세상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비를 뭐 억대 단위로 받는다. 이거 저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이 정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제가 재판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죠. 제가 변호사한테 설명해가 변호사 쓰는 것보다 제가 쓰는 게 더 빠르니까요. 같이 협업을 한 건데 대개 다 제 대학 친구, 연수원 동기 친구, 무슨 인권 모임의 동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친구 사이에 동료 사이에 뭐 3억은 줬어야 된다 이런 상상을 여러분들이 왜 하시는지 궁금하고 저로서는 2억 5천 수백만 원을 낸 것도 매우 큰 돈이고 한 개의 법인 또는 한 개의 개인에게 지급되는 평균 금액이 약 2천에서 3천만 원씩 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딘가 뭐 회사를 통해서 뭐 대납을 받았다. 제가 그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회사가 그걸 대신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얘기를 최초로 퍼뜨린 사람은 지금 고발돼서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다 계좌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현금 영수증 다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하시라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금액까지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들이 누군지는 그 대법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10곳 2억 5천 몇백만 원. 그리고 나름 상당히 저로서는 많이 지급했다. 2억 5천이 집 한 채 값인데 그게 왜 적다고 하는지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느 세상에 사시는지 궁금해요. 예, 후보님 저희가 대장동 관련해서 네, 대장동 너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님이 모두 발언에서 특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러시죠.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플로어에서도 많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후보님이 그동안 후보님이나 여당에서 특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실 때 주요 논리가 시간을 끈다. 네. 그 점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국가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미진하면 하자. 물론 국가기관의 수사는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대선 전에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되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기관의 존중하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겠느냐. 그래서 국가기관의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특검해서 후보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서 밝히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이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특검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절대적으로 유능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도 가져야죠.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진실에 접근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국가기관들의 수사나 이 내용 결과 곧 나올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특검을 해야 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이 이 화천대유 이 부정비리 사건 국민의힘이 개입했던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공정하고 충분히 엄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신속하게 엄정하게 실체에 접근하고 책임을 묻는 것 과정 거치도록 요구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곧바로 이제 특검을 여야 합의를 해야 될 테니까 특검을 하되 특검 대상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확정을 좀 하고 특검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당장 특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더 만들고 협상하고 특검 임명하고 수사 계획 짜고 인력 선발하고 하려면 아마도 3달 걸릴 겁니다. 대선 끝납니다. 그때까지 미루서는 안 되는 거죠. 신속하게 하고 필요하면 특검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모두 발언에서 그 본부장 비리하고 네. 특검을 연계하는 윤 후보 발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윤 후보께서는 그 대장동 게이트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세트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세트 특검은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게 이제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지금 본부장 비리는 사실 드러난 게 많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예를 들면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지금 엄청나게 질문이 쏟아졌겠죠.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특검을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만들어서 그때 맡기자고 지금 이 수사를 포기하고 피하고 좀 시간을 끌려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왜 조건을 붙입니까? 아무 관계없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1 만들려고 그러냐. 우리는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률적,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후보님 그런데 저쪽은 현재 이미 수사 중이고 입건된 것만 해도 8건에다가 그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섞어가지고 세트로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와 달리 상설특검법이 있어서 네. 신속한 특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아니 뭐 이게 상설 특검이라는 거든 뭐 단일 사건에 대한 특검이든 간에 저는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합동 수사 얘기해서 그것도 하십시오. 저는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면 제가 오히려 유리한 입지에 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동의합니다. 피하려는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후보님, 그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월 이 자리 관훈클럽 포럼에 오셔가지고 선거 수사 후보 등록 시점까지는 끝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뭐 특검을 가든 아니면 기존 검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로 대장동 의혹이나 고발사주 의혹 등을 뭐 수사를 할 텐데 네. 지금 빨리 철저히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봅니까? 이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14일이더라고요. 제가 시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사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또 수사의 진척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한을 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투표 전날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이러면은 저는 부정부패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검증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의혹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뭐 후보님께 질문할 그 의혹이 없어서가 아니고 종합적인 요청에 대해서 전문님 여쭤보기 때문에 조금 편향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 후보님께서 아까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질문이 쏟아질 텐데 라고 네. 전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자제하는 이유는 전체 시간대로 시간 끝나면 따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계속 하십시오. 30분 지난 네, 다음에 이제 낮에 하죠. 정치 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네, 네. 좋겠는데